여러분, 어젯밤 어떤 꿈을 꾸셨나요? 혹시 누군가에게 쫓기며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공포를 느끼셨나요? 아니면 갑자기 이빨이 우수수 빠져버려 당혹감에 휩싸인 채 잠에서 깨어나진 않으셨나요? 우리는 매일 밤 잠에 들고 깨어있는 시간의 약 3분의 1을 잠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반드시 꿈을 꾸죠. 기억이 나든 나지 않든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꿈이라는 게 단순히 잠을 자는 동안 뇌가 만들어내는 잡음일 뿐일까요? 만약 당신이 간밤에 꾸었던 그 기괴하고 소름 돋는 꿈이 사실은 당신의 무의식이 비명을 지르며 보내는 절박한 경고장이라면 어떨까요? 자, 상상해보세요.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 평소에는 절대 들여다볼 수 없는 거대한 지하 창고가 있다고 말이죠. 그곳에는 당신이 애써 외면했던 상처들,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욕망들, 그리고 당신조차 몰랐던 본능적인 공포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의 아버지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이 창고를 무의식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꿈을 가리켜 무의식으로 가는 왕도라고 정의했죠. 즉, 꿈은 당신의 이성이 잠든 사이 이 지하 창고의 문이 살짝 열리며 튀어나오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라는 놈이 참 고약합니다. 대놓고 너 지금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어 라고 말해주면 좋을 텐데 굳이 이빨이 빠진다거나 낭떠러지에서 떨어진다거나 하는 해괴망측한 상징들로 꽁꽁 숨겨서 전달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마음속의 검열관 때문입니다. 당신의 자아는 너무나 충격적이거나 수치스러운 진실을 직접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무의식은 이 검열관에 눈을 피해 은유와 상징이라는 암호로 메시지를 세탁해서 보내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단순한 꿈풀이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심리학자들이 평생을 바쳐 연구한 데이터, 그리고 최신 뇌과학이 밝혀낸 꿈의 실체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내일 아침 잠에서 깨어났을 때 마주할 그 기묘한 장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무엇을 갈구하고 있는지 깨닫게 될 겁니다. 특히 영상 후반부에 다룰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될 5가지 경고의 꿈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테니 단 1초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무의식의 심연으로 들어갈 준비 되셨나요? 우선 우리는 꿈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꿈은 단순히 보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뇌가 수행하는 가장 치열한 생존 훈련입니다. 에볼루션 시뮬레이션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야생에서 맹수에게 쫓기고 전쟁을 치르던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자는 동안 뇌가 가상의 위험 상황을 만들어 미리 연습을 시켜주는 겁니다. 호랑이를 만나면 이렇게 도망쳐야 해. 절벽 끝에 서면 이런 기분이니 조심해 라고 말이죠. 현대인들에게 이 맹수는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고 산더미 같은 빚이 될 수도 있으며 무너져가는 인간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속에서 그토록 쫓기고 고통받는 겁니다. 뇌가 당신을 지키기 위해 밤마다 지옥 같은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꿈이 위험 신호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추격전입니다. 누군가 혹은 정체 모를 괴물이 당신을 끝까지 쫓아오는 꿈 말입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무섭죠. 발은 땅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고 심장은 터질 것 같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꿈을 회피의 상징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도저히 마주하고 싶지 않은 문제, 해결해야 하지만 외면하고 있는 진실이 당신을 쫓아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이별 통보일 수도 있고 마감 기한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꿈속에서 도망치면 도망칠수록 그 괴물은 더 크고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무의식은 지금 당신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도망만 칠 거야. 이제는 뒤돌아서서 그놈의 얼굴을 똑바로 봐 라고 말이죠. 자, 이제 좀 더 소름 돋는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이빨이 빠지는 꿈입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꾸는 꿈 중 하나죠.
보통 예지몽을 믿는 분들은 누가 돌아가시려나 하며 불안해하시곤 합니다. 물론 민속학적인 해석도 존중하지만 심층 심리학의 관점은 조금 더 본질적입니다. 이빨은 동물의 세계에서 공격성과 힘, 그리고 생존을 위한 수단입니다. 무언가를 씹어삼키고 내 것으로 만드는 도구죠. 그런 이빨이 빠진다는 건 당신이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직장에서 내 목소리를 내지 못할 때,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뺏기고 무력감을 느낄 때, 혹은 노화나 질병으로 인해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낄 때, 무의식은 이빨을 다 뽑아버립니다. 내요 지금 무력해졌어. 내 공격성을 상실했어. 다시 힘을 길러야 해. 라고 소리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최근 이빨이 우수수 빠지는 꿈을 꾸신 분이 있다면 자문해 보세요. 최근 누군가에게 할 말을 못하고 꾹 참기만 하진 않았나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잡고 있다고 느끼진 않으셨나요?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 보죠. 프로이트의 제자이자 그와 대립했던 천재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융은 꿈을 단순히 개인적인 억압의 산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 인류가 공유하는 거대한 데이터베이스, 즉 집단 무의식이 있다고 믿었죠. 융의 관점에서 꿈은 당신의 잃어버린 반쪽을 찾아주는 나침반입니다. 예를 들어 꿈속에서 아주 낯설고 무서운 이성을 만났다고 칩시다. 융은 이를 아니마 혹은 아니무스라고 불렀습니다. 당신 안에 억눌려 있는 여성성이나 남성성이 폭발 직전이라는 신호죠. 너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남자가 꿈속에서 아주 감정적이고 변덕스러운 여인에게 휘둘린다면 그것은 그 남자의 무의식이 제발 좀 감정적으로 살아봐. 너무 기계 같잖아 라고 항의하는 겁니다. 정말 소름 끼치지 않나요?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성격의 결함이나 보완점을 꿈은 기가 막히게 찾아내서 시각화해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많은 분이 궁금해하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꿈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서울로 치면 롯데월드타워 꼭대기에서 맨몸으로 던져진 것 같은 그 아찔한 감각, 다들 한 번쯤 느껴보셨을 겁니다. 키 크려고 그러는 거야 라는 말은 이제 잊어버리세요. 성인에게 이 꿈은 명백한 심리적 추락입니다. 주로 완벽주의자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분들이 이 꿈을 자주 꿉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 이 자리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수직 낙하라는 공포로 치환되는 것이죠. 혹은 자신이 세운 목표가 너무 비현실적으로 높을 때 뇌가 미리 바닥에 부딪히는 충격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당신을 진정시키려는 시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꿈의 해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반복되는 꿈입니다. 수년, 수십 년 동안 똑같은 장소,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꿈을 꾸신 적 있나요? 이건 무의식이 보내는 최후 통첩입니다. 내가 이 메시지를 수백 번 보냈는데 아직도 안 읽었어? 좋아, 읽을 때까지 계속 보낸다 라는 식이죠. 반복되는 꿈은 당신 인생에서 해결되지 않은 핵심 갈등을 상징합니다. 10년 전 헤어진 연인이 계속 나온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그리워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과 겪었던 특정한 갈등 구조가 지금 당신의 현재 관계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는 신호일 확률이 높습니다. 숙제를 안 해서 쩔쩔매는 학창시절 꿈을 40대에 꾸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현재 감당하기 힘든 책임감에 짓눌려 있음을 뜻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본 게임입니다. 여러분의 무의식이 보내는 경고 중에서 절대로 그냥 넘겨서는 안 될 위험한 꿈의 패턴 5가지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메모를 하셔도 좋을 만큼 중요합니다. 첫 번째, 자신의 죽음을 목격하는 꿈입니다. 내가 죽는 꿈이라니 깨어나면 기분이 아주 찝찝하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꿈은 가장 강력한 변화의 신호입니다. 심리학에서 죽음은 곧 새로운 탄생을 의미합니다. 낡은 자아가 죽고 새로운 자아가 태어나야 할 시점이라는 거죠.
만약 꿈속에서 내가 죽었는데 오히려 평온함을 느꼈다면 그것은 당신이 지금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끝낼 준비가 되었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비명횡사하거나 억울하게 죽는다면 그것은 당신의 성장을 가로막는 무언가를 억지로 끊어내야 한다는 무의식의 절규입니다. 지금의 너로 살면 안 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해. 라는 뜻이죠. 두 번째는 공공장소에서 발가벗겨지는 꿈입니다. 사람들로 꽉 찬 지하철이나 광장에서 갑자기 옷이 없어지는 상황.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이건 취약성에 대한 공포입니다. 당신이 지금 사회적으로 쓰고 있는 가면, 윤계 용어로 페르소나가 너무 두껍다는 뜻입니다. 남들에게 완벽해 보이고 싶고 약점을 보이기 싫어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꿈을 꿉니다. 무의식은 당신에게 말합니다. 가면 좀 벗어. 너의 솔직한 모습을 보여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오히려 그게 너를 살리는 길이야 라고 말이죠. 세 번째는 길을 잃고 헤매는 꿈입니다. 서울역 같은 복잡한 미로에서 출구를 못 찾거나 모르는 동네를 계속 뱅뱅 도는 꿈이죠. 이건 여러분의 인생 목표에 대한 경고입니다. 지금 당신이 가고 있는 길이 정말 당신이 원하는 길인지 아니면 남들이 가라고 해서 억지로 가는 길인지 뇌가 묻고 있는 겁니다. 방향 감각을 상실했다는 건 당신의 이성이 설정한 목표와 무의식이 원하는 본질적인 욕구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네 번째는 고장난 기계나 장치를 다루는 꿈입니다. 전화가 안 걸리거나 자동차 브레이크가 안 듣거나 컴퓨터가 안 켜지는 상황이죠. 이건 소통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말이 안 통한다고 느낄 때, 혹은 당신의 생각이 세상에 전달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무의식은 기계를 고장냅니다. 특히 자동차 브레이크가 안 듣는 꿈은 지금 당신의 삶의 속도가 너무 빠르니 제발 좀 멈추라는 육체적, 정신적 번아웃에 대한 직접적인 경고입니다. 다섯 번째, 가장 주의해야 할 꿈은 집이 파손되거나 불타는 꿈입니다. 심리학에서 집은 바로 당신 자신의 자아 구조를 상징합니다. 지붕이 날아가면 정신적인 보호막이 사라진 것이고 창문이 깨지면 세상을 보는 창이 왜곡된 겁니다. 특히 지하실이 물에 잠기거나 썩어가는 꿈은 당신의 억눌린 무의식이 이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신호입니다. 당장 마음의 치유를 시작해야 한다는 무의식이 보내는 빨간색 경보등입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이들은 꿈을 통해 자신의 신체적 질병을 미리 알아채기도 합니다. 이를 전구몽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뇌는 몸 안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신경 신호를 자는 동안 훨씬 더 예민하게 포착합니다. 간이 안 좋은 사람은 꿈속에서 썩은 음식을 먹거나 배를 찔리는 꿈을 반복해서 꿀 수도 있고, 호흡기가 안 좋은 사람은 물속에 잠겨 숨을 못 쉬는 꿈을 자주 꿀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꿈을 건강과 연결짓는 건 비약일 수 있지만 유독 생생하고 반복되는 신체적 고통이 꿈에 나타난다면 한 번쯤 자신의 몸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좋아, 내 꿈이 경고라는 건 알겠어.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 무의식이라는 놈이랑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그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바로 꿈 일기를 쓰는 겁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매일 밤 아주 중요한 비밀 정보가 담긴 이메일을 받는데 아침에 눈만 뜨면 그걸 스팸함으로 보내버린다고 말이죠. 얼마나 아까운 일입니까? 머리맡에 수첩과 펜을 두세요. 잠에서 깨자마자 단 한 줄이라도 좋으니 꿈의 내용과 그때 느꼈던 감정을 적으세요. 누가 나를 쫓아왔다. 너무 무서웠고 심장이 뛰었다. 이 짧은 기록이 쌓이면 당신만의 무의식 사전이 만들어집니다. 한 달만 써보세요. 놀랍게도 당신의 인생을 관통하는 패턴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자각몽, 즉 루시드 드림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이거 꿈이네 라고 인지하는 순간 당신은 꿈의 지배자가 됩니다. 당신을 쫓아오던 괴물에게
너 왜 나를 쫓아오는 거야?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상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심리치료 현장에서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무의식과 직접 대면하여 화해하는 것이죠. 하지만 자각몽까지 가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꿈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곱씹어보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의식과 무의식은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무의식은 아주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면 신이 나서 더 명확하고 친절한 메시지를 보내주기 시작하죠. 아, 내 주인이 이제 내 말을 좀 듣는구나 하고 말이죠. 여러분,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깨어있을 것을 강요합니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높이 올라가라고 하죠.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밤의 시간, 꿈의 시간에도 치열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낮 동안 내린 모든 결정보다 어젯밤 꿈속에서 느꼈던 그 막연한 불안감이 당신의 미래에 대해 더 정확한 예언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우리 안의 목소리를 외면해 왔습니다. 꿈은 그 목소리가 우리에게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것이 비록 악몽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당신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깨우기 위한 무의식에 거친 흔들미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제발 정신 좀 차려. 지금 이대로 가면 위험해. 라는 그 친절하고도 무서운 경고 말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꿈의 해석은 단순히 돼지 꿈 꾸면 돈 들어온다는 식의 행운 찾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조차 몰랐던 진짜 나와 만나는 가장 경이로운 탐험입니다. 스탈린그라드 전투의 그 참혹한 전장 속에서도 병사들은 꿈을 꾸며 삶의 의지를 다졌고, 아인슈타인은 빛의 속도로 달리는 꿈을 꾸며 상대성 이론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꿈은 이토록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다시 무의식의 바다로 항해를 떠날 겁니다. 만약 또다시 무서운 괴물이 나타나거나 이빨이 빠지는 꿈을 꾸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 무의식이 나한테 또 할 말이 있나 보네. 이번엔 어떤 선물을 가져왔을까? 라고 말이죠. 여러분의 꿈은 여러분을 해치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이 더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자신의 내면이 보내는 신호의 귀를 기울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인생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부터라도 간밤의 꿈을 소중히 여겨보세요. 그 기괴한 환상 속에 숨겨진 보석 같은 진실을 발견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접어들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무의식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고 있습니다. 그 절박하고도 위대한 메시지를 이제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나요? 깊이 있는 지식과 흥미로운 스토리텔링으로 여러분의 무의식을 깨우는 여정,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